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저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이현철 변호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머리가 아팠죠. 네, 입법에 대해서 법 만드는 과정을 다 예, 배우느라고. 굉장히 이제 의회에 대해서 네. 우리가 봤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브랜치를 옮겨서 네. 이제 행정부로 행정부로. 행정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취임 이후에 네. 어떠어떠한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이 있었고 네. 또 어떤 방향으로 될지 네. 그런 것들 한 번 더 같이 공부해보고 또 네. 나눠보는 네. 그런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처음 취임하자마자 뭐 정신없이 행정명령 엄청나게 많이 내놨어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이민 관련 법 행정명령도 상당수 있었죠. 예, 맞습니다. 어떤 예. 것들이 있었습니까? 취임 첫날에 네. 1월 20일 첫날에 네. 백악관의 그 참모장을 통해서 메모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지난 정부,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발표된 그 행정명령은 이제 관보라고 해서 네. 네. 페더럴 레지스터에 이렇게 항상 발표를 해요. 그렇죠. 예.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발표했는데 연방 관보에 실리지 않았거나 또는 실렸다 할지라도 네. 아직 실행일이 날짜가 오지 하기 않은 게 전인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실행일이 오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은 당분간 60일 동안 그 실행을 연기하도록 네. 했고요. 네. 발표가 되지 않은 거는 취소하도록 그렇게 그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선 연기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또 정책들은 새로운 이제 정부 기관에서 그걸 다 리뷰를 하고 네. 전부 다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 네. 무슬림 국가나 아프리카에 네. 특별히 이제 무슬림 관련된 국가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이란, 시리아, 수단 네. 이런 나라들의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 네. 금지했었어요. 그게 뭐 행정명령으로. 테러 지원국인가 해가지고 금지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거를 종료한다고 그것도 발표를 없었죠. 했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다카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다카에 대한 것을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는 다카를 지지하는 네. 정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카에 대한 현행 법과 또 제도 내에서 이걸 더 존속시키고 그리고 혹시나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강구하도록 산하기관인 국토안보부에 네.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카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거 연방대법원에 가 있지 않나요? 네, 다카가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다카가 그 오바마 정부 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계속 과정이 있었고 결국 이제 실행됐습니다. 네. 실행됐는데 그 이후에 네. 트럼프 정부에서 2017년도에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냈거든요. 행정명령으로 예,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또 당연히 그걸로 반대하는 소송이 걸렸죠. 소송이 걸렸죠. 네. 소송이 걸려서 네. 결국은 1차, 2차, 3차 최종적으로 네. 연방대법원에서 네. 2020년 작년이네요, 벌써. 네. 작년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결까지 나왔네요. 판결이 나왔고 네. 네. 그 다카에 대해서는 네. 존속에 대해서 존속한다. 폐지하는 것에 반대를 했고 네. 존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다카는 현재도 유지가 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네. 혹시 더 강화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하라고 지시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다카는 드리머들을 구제하기 위한 건데 부모님들 따라서 못 모르고 미국 같이 왔는데 어린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다 받아서 완전히 미국 사람이란 말입니다, 속이. 근데 이 친구들이 신분이 없는 거죠. 불체자 신분인 거죠. 어른이 됐는데 뭐 운전도 못 할 수가 없고 어디 취업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대학 가는 것도 좀 지장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학생들을 추방을 하지 말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자.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이제 다카 법안입니다. 원래는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바람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이제 행정명령으로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계속 추방을 유예받을 수 있게 계속 미국에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것이죠. 네, 예. 맞습니다. 거의 전문가신데요. 이제 기자 생활 하다 보니까. 거의 전 내용을 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럼 저는 사실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봤을 땐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네. 트럼프 정부가 그랬었지만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그거에 네. 대해서는 반대를 했거든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또 계속 발표를 했는데요. 네. 1월 25일 날 네, 그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그 구호가 있어요. 네, 이제 우리 약자로 BAHA 바하라고 하는데요. 오, 예,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에서 예, 미국 물건을 사고 네, 또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고, 고용하자라는 네.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 사람을 고용하고 또 이민법을 강화함으로써 음,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발표를 했고 네, 실제로 많이 적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네, 이 행정명령을 철회한다라고 음.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바이든 정부도 미국에서 만든 물건 쓰자 정책하고 네, 하죠. 예, 그렇게 갈지라도 네,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렇게 추구했던 아, 그런 방법으로는 가지 않고 바이든식으로 가겠다. 아까 국산품 이용하자라는 거하고 이민 정책하고는 별개로 하겠다. 예, 예. 이제 왜냐하면 어. 이거는 더 트럼프에는 더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예. 접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은 국산 제품을 많이 하고 우리 네. 국산에서 더 제조를 하고라는 부분을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트럼프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는 하지 아니다.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좀 더 다른 방면으로 추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월 1일 날 예,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H1B 관련된 네. 이제 연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올려놨습니다. 기준 연봉을. 트럼프 대통령 예, 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영주권을 신청을 하거나 취업 영주권을 네, 말씀드리는데요. 네, 또는 H1B 신청을 할 때에는 네. 그 기준 연봉이 있어서 그거보다 아래로 그 잡 오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아래로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를 우리가 하야할 때는 뭐 7만 불, 8만 불 또는 이상을 줘야지 하야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 임금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그거를 더 올려놨습니다. 아이고. 기준 연봉을. 네. 그래서 이제 취업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또는 H1B 신청하는 사람들이 네.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었는데요. 예. 그것이 실행 예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류. 연기로 네. 했습니다. 네. 5월까지 연기를 했고요. 아, 5월까지요? 예, 예.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또 다시 모르는 검토를 거는. 하겠죠. 그때 네.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이렇게 검토를 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H1B 신청에 대한 네. 그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네. 추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니다. 그 기준 임금이 네. 높은 사람부터 우선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고 그걸 12월 30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 예전에 있던 그 방식대로 네. 이제 추첨에 의해서 네. 올 H1B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추첨 언제 하죠? H1B? H1B 신청은 이제 3월 6일, 네. 3월 8일, 6일 그때부터 신청이 이제 접수를 받는. 접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최근에는 고용주 사전 등록 방식으로 해서 어. 온라인으로 고용주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 기본적인 정보만 넣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주하고 신청자 네. 이거 해서 이제 4월 1일이 되면 네. 그때 한꺼번에 이제 전자식으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추첨이 된 사람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네. 이제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이미 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고용주 사전 등록에 의해서 H1B 우선은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합니다. 이 H1B 신청을 할 때 그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은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서 있을 때는 먼저 H1B 청원을 하는 거거든요. 청원이 승인되면 네.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비자 프로세스를 통해서 네. H1B 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보면은 그 다음 날 2월 2일 날 네. 그 또 이민 정책이 나왔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최근의 이민 규정이나 정책 그 가이드라인을 모두 리뷰해서 다시 이민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특별히 공적 부조 강화에 대한 그 정부 규정의 리뷰를 지시를 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뭐냐면요. 네.
그 트럼프 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 또는 정책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아주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공적 부조 강화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네. 저희 기사에서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죠? 공적 부조.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이 미국에 들어올 때 또는 영주권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미국 정부의 공공 혜택을 받을 것 같다. 공적 부조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건 이미 있던 내용인데 이걸 더 훨씬 강화한 내용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정부 보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뭐 어떤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뭐 학력도 좋고 예를 들어서 뭐 개인 보험도 건강보험도 가지고 있고 네. 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지난 정부에서 말이 많았던 그 국경을 통해서 미입국 가는 사람들이 네. 걸리면은 부모하고 자녀를 분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무관용 정책이라고 그렇죠. 해서 제로 톨러런스 팔러시 네. 이걸 철회하라고 네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뿐만 아니고 네. 현재 그때 그렇게 해서 이별한 그 자녀의 수가 5,500명에서 5,300명 정도 된대요. 많았군요. 예. 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약 628명이 부모와 연락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소식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예, 예. 완전 이상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네. 이제 업무팀, 태스크포스 팀을 아, 구성하도록 그렇게 네. 이제 지시를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나왔던 남쪽 국경을 네. 또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법에 따라서 통과할 수 있도록 네. 어떤 계획을 수행하고 또 피난민 있거든요. 어사일럼.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난민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이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즉 어떤 의미냐면 신청을 하더라도 네.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안 내렸어요. 네. 예. 그 트럼프 정부에서 그걸 계속 막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복구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여기 이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예. 캐러반 같은 경우도 난민으로 봐야 되는 거. 그 어떤 난민으로 볼 수 있는데 난민보다는 조금 다른 좀 희한한. 예. 이제 보통 우리가 난민을 할 때에는요. 네. 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보통은 난민 신청을 하게 돼요. 네. 난민 신청을 하는데 그냥 내가 다른 나라에 있다가 국경을 통해서 넘어와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자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자격이 있죠. 예. 난민. 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네. 탄압을 받았고 네. 네. 또 본국에 돌아가면은 위협이 생기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심사를 하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난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절차를 해야 되는데 카라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까지는 가진 않죠. 네. 물론 거기에 그 내용이 포함될 수 근데 있겠지만 본인들은 지금 그 나라에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폭압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예. 정권 안에서. 그래서 예. 지금 다 나라를 떠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미국에서는 온두라스라는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난민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게 지금 애매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정부에서는 다 돌려보냈거든요. 아, 예, 다 이쪽에 오지 못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네. 뭐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 3국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다 돌려보내고 네. 이제 전혀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면 이해할 것이 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크거든요. 네. 예, 그리고 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들이 특별히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유럽 나라들도 유럽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 네. 때문에 많이 네. 논란도 많고 네.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네. 큰 문제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절차 법을 잘 확립을 해서 네. 이 부분들을 법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제가 돼야 할 그런 루트가 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거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들은 또 잘 걸을 수 있는 네. 예, 그러한 어떤 시스템 네.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항상 문제니까.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또 돌아가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에서 공적 부조가 네, 공적 그때 부조. 발효가 됐었는데 네, 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 도대체 그 공적 부조 트럼프 정부 정확하게 2월 24일이거든요, 작년. 네. 2월 24일에 발표된 네. 공적 부조 강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영주권 신청 예를 들면은 네. 영주권 신청할 때 이를 위해서 18페이지 폼이 또 있어요. 네. 영주권 신청서만큼의 분량을 가진 또 폼이에요. 그 네. 아주 그 분량의 폼인데 네. 그걸 작성을 하고 네. 그것뿐만 아니고 네. 입증해서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서류가 많아요. 아. 크레딧 리포트까지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하는데 네. 이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느냐라고 네. 많은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해야죠. 해야 됩니까? 아, 뭐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예, 예. 뭐 답으로 말씀드리면 예스가 맞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아, 예. 조금은 우리가 더 예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공적 부조 행정명령이 네. 작년 2월 24일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또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네. 단체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아. 소송 연방정부에 소송을 했고 예, 예. 그래서 7월 달에 작년 7월에 네. 연방지방법원에서 이것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1차로는요. 연방지방법원에서. 예.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네. 2020년 7월 이후에 예. 그때는 이 신청서를 제출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않으니까. 예. 네. 그렇지만 또 이것이 다시 항소법원 올라갔거든요. 아, 네. 예. 그랬겠죠. 그 위에 항소법원 올라갔는데 네. 그 작년 11월 네. 그리고 그리고 12월에 네. 제7 항소법원 또 캘리포니아 속한 네. 구 항소법원에서 그것이 다시 또 시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어요. 아이고. 예. 네. 그러니까 다시 네. 실행을 하라 네.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면은 11월, 12월에 다시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이 행정명령이 유효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아직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 예, 대법원에 올라갔거든요. 아, 예. 올라갔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 대법원에서.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네.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 네.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네. 무효하다라는 취소하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행정명령을 네. 취소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릴 때 네. 이거를 바로 결정이 내릴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상당한 절차를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행정 절차법이 있어요. 아, 네. 그 행정부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행정관보에 네. 어떤 정책 또 행정명령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네. 규정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네. 그 규정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런데 이 지금 공적 구조. 공적 부조가 네. 이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네. 취소를 하더라도 네. 움직여져야 합니다. 네. 네. 즉 처음에 관련된 규정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일정한 대중에 알려야죠. 대중에 알려서 네. 대중의 커멘트를 받아야 하거든요.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것이 네. 보통 이제 30일 또는 60일까지 되거든요. 예, 예. 그 기간을 거쳐야 되고 예. 그리고 나서 그 의견을 모두 받아서 네. 그거를 최종적으로 예. 리뷰를 한 후에 네.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네. 설사 바이든 정부에서 이것을 취소하는 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규정을 낸다 할지라도 행정명령 낸다 할지라도 네.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네. 기대할 수는 없고 네. 몇 개월이 지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혹시 네. 판결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행정명령 또는 네. 관련된 어떤 팔러시가 나올 때까지는
몇 개월이 최소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공적 부조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하셔야 할 거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적 부조는 영주권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자도 해당되나요? 공적 부조가 해당되는 어떤 범위가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시민권은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다른 영주권이라든가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거 일단 몇 개월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공적 부조 이 서류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감수하셔야 되겠는데.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저희가 그럼 공적 부조 내용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린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제 다 훑어본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 한 달이죠. 네. 한 달 사이에 나온 것들을 쭉 저희가 리뷰를 했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한 달이기 때문에 네. 아주 구체적인 행정명령을 내용을 가진 네. 그 명령은 우선은 뭐 특별히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네. 행정명령 또는 정책이 지금 정부가 이제 그걸 동의할 수 없으면 그런 것들을 우선 폐지하는 쪽에 네. 가능한 부분들이요. 그렇게 네.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많은 내용들은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관련 정부 기관이 리뷰하라. 네, 그리고 네. 관련된 법안 그 명령 네. 또는 어떤 정책을 위반을 하라. 네. 그런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네. 앞으로 네. 어떠한 구체적인 뼈대가 있는 저희 그게 궁금해요. 그런 어떤 네. 행정명령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예, 있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고 물론 네. 오랫동안 의회 생활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 4년 이전에는 그 오바마 정부 8년 기간에 이제 부통령으로 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오바마 정책, 잘 오바마 시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네.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또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좋았던 아니면 동의할 수 있는 그 이민 정책이나 이민 어떤 팔러시 네. 그건 계속 고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 본인이 더 업데이트 그 발전시키거나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마 더 추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네. 그러면 과연 오바마 시대 때의 중요한 네. 어떤 이민 정책 또는 네. 행정명령이 네. 어떤 거가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아. 좀 더 예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이민 정책 중요한 내용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가장 우리가 그 지금 현재도 유효하고 한 부분이 청소년 추방 유예 아까 말씀하신 네, 내용인데요. 다카, 네. 다카 청소년 추방 유예이거든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2012년 6월 15일 날 이게 그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2015년 6월 15일 기준 네. 그 전에 5년 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네. 15세에서 30세의 나이에 있는 네. 그런 청소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나 네. GED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네. 또는 미군을 제대한 경우에 네. 해당 자격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관련된 어떤 범죄, 중범죄 또는 중대한 경범죄 네. 아니면은 3회 이상의 경범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한이 되는 것이니까 네.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크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방 유예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미국에서 소위 이제 서류 미비자 네. 이런 상태이면 추방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신청을 하면은 추방되는 거를 유예를 받을 수 유예를 있군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중요한 법적인 이제 내용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러면서 부대 혜택을 줬는데 네.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줬습니다. 그게 굉장히 크죠. 예, 실제로 이제 네. 미국에서 일하고 네. 생활하고 운전면허 신청하고 네. 네. 이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한 번 신청하면은 2년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또 계속 연장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신청할 당시에는 30세까지의 나이를 제한을 했는데요. 네. 30세 이상이 이후에 넘어도 계속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 자격만 갖췄으면은 연장 신청을 가능하고요. 네. 이게 2012년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또 추가적인 다카 연장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 다카를 더 연장을 시킨 건데요. 네. 첫 번째로 아까 나이가 30세였는데 네. 그 제한을 없앴습니다. 예, 예. 예, 없앴고 또 하나는 미국에 들어왔던 기간을 2007년도 6월 달이었는데 네. 그거를 더 훨씬 더 이후로 네. 2010년도 1월 1일로 이 훨씬 더 연장을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대상자를 더 많이 넓혔고요. 네. 그리고 다카 승인 기간도 2년이 아닌 3년으로 오. 예, 한 1년을 더 네. 늘렸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발표가 있었고요. 이거보다 더 획기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약자로는 다파라고 하는데요. 다카에 이어 다파. 다카, 네. 다파. 네. 영어로는 우리가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라고 해서요. 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네. 부모의 추방유예. 아, 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연장 프로그램과 똑같은 시기인 입장이 완전히 반대 입장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14년도 11월에 예.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당시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2010년도 1월 1일, 네.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던 사람들, 물론 이제 다른 범죄 기록 이런 거 특별히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대상이 될 수 있었고요. 네. 3년간이고 청소년 추방유예가 70만 명이 그 대상자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70만 명이요? 70만 명. 네. 그런데 이 다파는 그보다 훨씬 많은 400만 명이 그 대상이 될 거로 그때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5배 이상이죠. 그렇네요. 예, 5배 이상.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될 걸로 우리가 했었는데 예. 이 오바마 시대 때 이 그 행정 조치가 그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라는 네. 부분인데요. 네.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정부, 아. 예, 정부 이제 공화당 쪽에 정부를 하는 기관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소송을 했죠. 아, 예. 그렇군요. 소송을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네. 그 연방 대법원에서 그때 2016년도에 그게 이제 판결이 됐는데요. 네. 저스티스 스칼리아가 그때 불의한 사고로 아, 이제 스칼리아. 네. 사망했잖아요. 죽고 네. 나서. 그래서 네.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9명인데 네. 8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4대 4로 타이가 됐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판결이 날 수가 없었고 네. 그러면 이제 그 하급 그 법원에 네. 연방 항소법원에 판결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연방 하급 법원이 네. 이것에 대해서 중지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아쉽게도. 다시 또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이제 이미 그때 이렇게 끝났기 끝난 때문에 건가요? 그거는 마지막까지 간 거였거든요. 그 아, 내용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러면은 그 연방 하급 법원에서 네. 항소 법원에서 이거를 중지를 했나라고 내용을 보니까요. 네. 그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행정 절차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절차법에 따라서 그 행정 그 규정을 명령을 또는 그 정책을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어요. 아이고. 예. 그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 법안이 소위 말하는 이민법의 네. 테두리에 벗어난 것이다. 법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때 이제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그 소수 의견이 하나 있어요. 네. 소수 의견인데 여전히 이 청소년 추방유예 연장 네. 또는 다파 그 시민권자 영주권 자녀의 네. 부모들 네. 추방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네. 여전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이제 기소 재량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prosecutory discretion이라고 해서 네. 우리 보면은 그 대통령은 기소할 수가 있고 네. 그 대통령 행정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권한에 의해서 네. 이것이 해당된다라고 봤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소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지금 그 다카가 우리가 법적으로 네. 그 대법원까지 네.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법적 논리는 우리가 거기에 찾거든요. 네. 네. 대통령의 이제 네. 그 prosecutory 그 discretion power, 네. 그래서 이제 기소 재량권 네. 거기에 두는데 이제 그 논리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요. 해당될 수 있는데요. 아마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봐도 다카가 되면 당연히 다파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예, 그렇지만 이제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또 우리가 어떨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네.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왜 그러면은
뭐 지금 오바마 시대의 어떤 행정명령 또는 정책을 예상을 하는데 뜬금없이 네. 4년 전 또는 8년 전에 네네. 그 오바마 이민 정책 또는 행정명령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냐면 네. 어디까지나 지금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고 네. 또 그 오바마 정책을 상당히 다시 필요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시 또 이렇게 가지고 올 거라 예상을 하거든요. 네. 오바마 행정부 2.0이라고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8년 동안이나 또 특히 거기서 예. 이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주의할 부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다카 연장하는 내용이 예.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벌써 지금 이게 발표된 지가 2012년도 예. 9년 전이거든요. 네네. 거의. 그래서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연장을 통해서 예. 대상을 더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얘기 제가 듣기로는 뭐 아예 그냥 영주권 주는 쪽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영주권 주는 쪽은 네.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요. 예. 아마 법안으로. 그쵸. 법안으로까지 신분을 가야지. 주려면, 그래서 이제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의회에서 또는 행정부와 의회의 어떤 협상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을 통해서 가능하면 1,100만 많은 사람들의 대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면 법안을 하려고 하지만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아니면 너무 그건 지나친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제한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면 결국 양쪽에서 다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안으로 이 청소년 추방유예 드리머들 그거라도 해줘라. 네, 그거는 충분히 왜냐하면은 이전에서도 많은 부분 여기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렇죠. 2013년도에도 상원의원은 통과를 했거든요. 네. 상원의원 통과가 됐고 네. 그래도 가장 지금 현재에서는 컨센서스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이 드리머예요. 다카 쪽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사실 지금 공화당 쪽에서 논리를 펼치는 근거는 결국은 이제 이 어떤 뭐 사면을 해주던 뭘 해주던 간에 가장 문제는 이런 것들이 선례가 돼서 결국은 불법 체류자들을 더 부추기는, 더 늘어나게 만드는 이 자극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입장 또는 많은 미국 사람들의 입장은 이민은 환영할 수 있지만 불법으로 또는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원하지 않는 서류 미비자 그런 사람들에서는 다 반대를 하거든요. 민주당도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서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끌어안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죠. 오랫동안 있었고 비록 처음에 그렇게 됐지만 미국 사람이고.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들도 이제 지역사회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여한 바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양쪽에 어떤 논란은 있지만은 여전히 텍스를 많이 부과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뭐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3대 업종들 그런 쪽에도 많이 또 기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서로 밸런스가 맞춰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카 연장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큰 아까도 말씀드린 400만 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다파는 제가 볼 때는 공화당이 엄청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반대할 같아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애 낳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항상 보면은 아까 5년의 어떤 유예기간 기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 안 된다. 대신에 충분한 기간. 이제 그거 선정을 하겠죠. 5년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제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파가 왜냐하면 다카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그거 말고 바이든이 지금 정부 실행하려는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이 안 될 경우에 그렇게 돼서 계속 갈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선거가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가장 많은 이민자들 이번에도 바이든을 이게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또 반대의 공화당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표도 또 굉장히 큰 표이거든요. 이민자.
네. 예, 그래서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니까. 공화당 입장은 막아야 되는 그렇습니까?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확률로 따져보면은 이제 이민 사회는 확실히 민주당 쪽에 더 표를 조절하는 예.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공화당에서도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선거라고 하는 거는 네, 그 민심을 반영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어땠는지, 네, 뭐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현재 트럼프가 연임을 못하고 보통은 연임을 예상했었는데 그렇죠. 바이든이 들어섰거든요. 네, 바이든 정부가.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는 정책적이든 어떤 다른 부분이든 오류가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충분히 네. 다시 이거에 대해서 이민 정책도 네. 다시 돌아가서 음. 충분히 다시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너무 한쪽으로 막 넘어가면은 네.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또 충분히 네, 예, 다시 이렇게 또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걱정해야 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막 이제 좀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그럼 이제,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좀 8년을 하면서도 결국은 법안을 통과 못 시켜서 다카 하나 그냥 행정명령하는 거로 마무리가 됐는데, 예. 과연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 4년 뒤를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재임이 좀 어렵다는 말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과연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저는 바이든 대통령도 네. 굉장히 고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네. 또 그거를 그 사실을 반영을 해서 네. 본인이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이민 정책, 음. 행정명령 어떤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 시점 네. 또 어떤 정도로 할지를 충분히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오바마 정부 때 우리가 돌아가면 네. 오바마 정부의 처음 이기는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네. 다수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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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번째 2년을 지나고 네.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공화당으로 하원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한쪽이 결국은 다수당이 돼버리면 네. 그때는 이제 이런 의회에서 네. 그 표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만약에 그 오바마 정부에서 처음 초기 2년을 어찌됐건 잘 했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수당이 될 수가 있었을 건데 어찌됐건 그것에 실망이 있었고 지지 기반이 좀 없어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뀐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도 네. 그 역사적으로 그거를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은 2년마다 미국은 매년 하원이 계속 하원이 바뀌니까요. 계속 선거하고 있고 네. 또 상원의 3분의 1이 계속 선거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계속 바뀌어요. 네, 네. 그래서 2년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2년에 네. 어떤 행정부 의회가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 정부도 지금까지 받았던 그 표심이라고 하죠.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처음 2년에 강력하게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원 의원은 지난 정부에 비해서 지금 줄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난 선거에 비해서 네. 상원은 늘었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미국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저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생각보다도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급진적인 그 어떤 사람은 아니거든요. 바이든은 그런데요. 예, 온화한 사람이거든요. 바이든은 민주당 그런데 내에서. 예, 예. 지금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보다는 좀 더 급진적인 성향을 띠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바이든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도 네. 생각보다는 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더 좀 급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아마 적극적으로 예,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네. 좀 더 정책을 하고 네. 시기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음. 더 충분히 이렇게 확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펼친 정책들 중에서 이민 정책 말고 경제 정책들이 지금 많이 타깃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경제 정책을 지금 잘못 펴고 있다. 이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바람에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난 선거에 대해서 계속 뭐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 이겼는데 지금 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이 바람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에 중간선거 했을 때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민 정책도 또 바뀔 수 아니면 이제 완전히 벽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네. 저희 좀 정말 자세히 좀 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저희 이제 오늘 변호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저희 들려드렸던 얘기 중에서 가장 지금 확실하게 와닿는 거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뭔가 딜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네. 예, 그 딜하는 과정 중에서 뭐 하나는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다카를 연장하는 거가 좀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는 말씀은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우, 그냥 숨이 차네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예. 더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더요? 더 뭐 원하시면 제가 좀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그러면은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이 네.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고 네. 가장 그게 이제 중요한 분야이죠. 네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네.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고 행정명령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바로 이거는 집행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바로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네. 물론 이제 적용하는 분야는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에 뭐 비해서는 좀 작을 수 있죠. 영향력은.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네.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네. 지난 정부에서 음. 뭐 대표적인 어떤 행정명령이 행정명령. 어떤 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예. 빨리 진행을 알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트럼프 시대 때 이민 관련 행정명령들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예. 한번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그 국토 장벽을 쌓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벽이 보이는 장벽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이야, 해요. 멋있는 말인데요. 네. visible wall, 네. invisible wall. 그래서 예. 보이는 장벽은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국경 장벽이에요. 네. 단편. 만리장성. 만리장성. 이제 미국은 네. 남부 쪽에 쭉 이렇게 예. 장벽을 쌓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제 그 선거할 때부터 네. 자기는 국경 장벽을 쌓겠다라는 부분을 계속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총 180억 불을 투자를 해서 약 500만 마일을 건설할 것이라고 했었어요. 500마일. 예, 500마일 추가적으로. 와.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네. 한 150억 정도를, 억불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건설을 완료한 거는 365마일. 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신규 건설된 거는 15마일밖에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예, 신규로. 아예 없던 곳에 이제 그 담벼락을, 네. 예, 장벽을 쌓은 거는 15마일. 네. 근데 대부분이 원래 장벽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허술하거나 좀 이렇게 무너졌거나 네. 그런 장벽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장벽에 뒤에다가 2차 장벽을 크게 네. 우리가 사진에서 보듯이 그 철제 비임으로. 철제 비임으로 만드는, 이제 네. 크게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365마일이었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네. 또 한 220마일은 건설 중이거나 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 이거 딱 중지시켰잖아요. 중지시키라고 지금 명령이 내렸습니다. 네. 예. 예, 그런 사정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정되어 있던 것도 한 160마일 네. 됐어요.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그 이전에도 우리가 모르시는데 654마일 정도는 이미 장벽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는 그걸 다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전부 다 장비를 쌓겠다. 네.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아, 근데 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500마일을 추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뭐 말씀드렸듯이 아, 그렇게 많이 그렇군요. 예, 많이 된 건 아니고 예. 네. 뭐 막판에 퇴임하기 직전에 막 가가지고 알라모 가가지고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예, 뭐 네.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또 정치인 행보를 또 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적 부조화 이게 가장 네. 또 우리가 많이 적용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강화를 해서 가능하면 그 돈이 없거나 또 일을 하는데 뭐 특별한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거나 건강으로 뭐 나이로 이런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요. 그런 네. 것들을 도입했던 게 있고 또 이제 취업 영주권이 인터뷰가 예전에 의무화는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군요. 예,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지문도 좀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이민자, 뭐 네. 가족들, 학생 미국에 신청한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도 이제 지문을 찍게 해서 예, 좀 더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다카 네. 말씀드렸던 다카를 폐지하는 거, 배제. 예, 그걸 이제 했었죠. 근데 뭐 실패했지만. 예, 네. 많은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이걸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네. 방향이 잡혀 있고 네.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을 다 다시 예, 이렇게 리뷰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더 좋은 대안, 다른 대안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각 정부 기관이 네. 그거를 지금 다 리뷰하고 작업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던 추진 방향을 완전히 다 스톱을 시켜놓고 지금 예전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펼쳤던 정책들을 다시 재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구체적인 행정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지금 이제 각 부처에서 어떤 안으로 추진을 할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 그때 또 다시 저희가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더 자세한 정보들을 또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마치 뭐가 당장 변할 것처럼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혹시나 하고서는 기대를 하시고 꿈을 막 키우실 텐데 현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변호사님들 직접 연락하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빠른 방법입니다. 예, 변호사님 연락하셔서요. 궁금하신 점들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부탁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오실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됐는데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